저희가 일부를 맞추긴 했었습니다만 일부에서 이제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미진하다, 이거 정도는 더 한번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하신 말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좀, 저는 어차피 주로 시스템 쪽을 보고 돕기도 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 관리 쪽에 시스템 완결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거는 좀 브리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 기록이 많이 생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기록을 어쨌든 잘 키핑하다가 넘기기 위해서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했던 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지원에서 잘 만들어서 보존 기간이나 공개 여부를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기록은 기본적으로 다 공개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셨고, 단지 유예하는 건데 그 유예하고 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 시점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비공개해야 되는 사유가 사라지면 바로 공개 전환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걸 뭐 실시간으로 모든 문서가 할 수는 없으니까 1년 단위로 기록을 정리하는 시점이라든지, RMS로 이관이 되는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통치 기간이 끝나고 퇴임하게 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관하기로 했으니까 이관하는 시점 등등 좀 더 조밀하게 이제 공개 여부나 접근 권한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시스템에 담아서 기록관 시스템을 만들어줬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기록을 본격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한 고민이 대통령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때 본격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본 유지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논의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OAIS의 그 패키징 모형도 따오고, 그 다음에 그때 마침 ISP를 하는 중에 PDF-A라고 하는 고유 포맷을 지금 유용하겠다 해서 그것도 받아들이고 해서 각각의 뭐 파일들, 그러니까 아래 한글이나 이런 문서 단위로는 PDF-A로 변환하고, 그걸 메타데이터와 전부 XML 형태로 쌓는 형태의 패키징, 이런 걸 이제 직접 구현을 했던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기록관 만들어지고 퇴임 이제 가까워지면서는 대통령 기록관 설치가 되고, 거기에 대통령 기록관 시스템 이제 구축 사업이 이루어졌고, 거기 이관하기 위한 이제 준비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지정 기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지정 기록으로 선언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관리를 하기 위한 기능들도 부과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퇴임하시는 즈음에 생산하신 모든 기록은 다 대통령 기록관 시스템으로 이관이 되었죠. 아까 조현석 선생님이 얼핏 대통령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뭐 행정부 쪽에 좀 발빠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보는 바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놔야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그 많은 기록들이 이지원을 거쳐 RMS를 거쳐, 혹은 어떤 것은 RMS를 채 이관되기 전인 상태니까 이지원에 있는 것 그대로, 또는 다른 이제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도 신준자 문서 시스템 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 문서 생산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그대로 이제 또 이관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전자기록이 생산이 되는데, 그걸 이제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이게 이관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기록원은 2015년이 돼야 이제 전자기록을 대량으로 이관을 받는 상황이지만, 대통령 기록 쪽은 훨씬 더 빠른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월 퇴임하는 시점까지 그 많은 전자기록, 그 다양한 것들을 이관하게 되는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일단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일단 뭐 그거는 곽보름 선생님이 잘 아시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봐도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산 모으는 거.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대통령 기록의 이용자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었을 텐데,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저에 기록을 사본을 가져가기로 결정하게 된 그 과정이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끝부분에 가서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그걸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물려서
우리 기록관리계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관이 안전하게 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관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먼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잘 못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그 기록들이 생산부터 중간 단계 관리를 거쳐서 그다음에 연구 기록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쭉 전자적으로 한번 이렇게 완결이 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국가기록원에서 2015년 준비를 하면서는 아마 그 대통령 기록의 이런 전자적인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배울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이제 노력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이런 그 뒷이야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대통령 기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뭐 학술 논문이라든가, 뭐 이런데 뭐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한 가지 어떤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2008년 초에 3월쯤인가, 이지원 시스템하고 대통령 비서실 RNS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거 이제 가까이서 이제 같이 작업했던 분들이 기록 패키지에 논문을 실으려고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까지 했어요. 근데 게재가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식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것은 좀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논문을 두고 회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화돼서 뭔가 이렇게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가 하는 게 약간 어떤 학술 발표 같은 게 파워포인트 자료나 이런 건 있는데, 소상하게 어떤 이력을 알 수 있는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떤 기록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게 좀 상당히 안타깝고, 언젠가는 좀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기 그 기록학 전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2000년에 그 학계나 이렇게 저기 막 그 요구하는 바가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특히 이제 정보기록 보존소죠. 법대로 하자였던 것 같습니다. 2002년 뭐 유무렵에도, 그러니까 99년도에 만들어진 법률을 좀 제대로 시행하자, 이게 최소한의 요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쭉 가다가 그 중에 이제 핵심 부분이 이른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부분이죠. 저는 그 국가기록원에 쭉 있으면서 그러한 실무적인 일에도 했었고, 청와대 오기 직전에 그 일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지 않았으면 전문요원 제도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혁신이 추진되고 나서 불과 1년 사이에 중앙부처에 처음으로 한 50여 명 넘게 그 연구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선례가 되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 전문요원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들은 내외적으로 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혁신과 맞물려가지고 너무 쉽게 이제 추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파워에 의해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뭐 성과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또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은 거는요. 그 로드맵 사업이나 기타 등등 이제 기록관리 로드맵뿐만이 아니고, 당시 참여정부에서 전체적인 혁신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제도로서 완결된 그 구조를 갖췄다고 하는 것은 혁신 평가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 쪽이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정부혁신위원회라든지 국가기록원의 혁신 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그 구조가 만들어져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 이런 게 저는 참여정부의 대단히 큰 성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그 제도는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점들을 계속 신경 썼다는 거죠. 그 중에 핵심이 저는 역시 혁신평가 사업이라고 보고요. 혁신평가 사업은 최근에 이영학 선생님 뭐 스스로 논문으로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만, 이영학 선생님하고 설문원 선생님이 혁신평가 사업의 그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공개법 개정 쪽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공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록이 생산된 다음에 전자기록 같으면 1년, 종이기록 같으면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돼 있는데 이관 시에는 반드시 비공개 기록을 공개 재평가를 하도록 그 못을 박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사의 일반의 업무로 보면은 굉장히 그 로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저희는 당연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동시키려면 지속적인 이 정책 집행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가 사업을 할 때 그런저런 사안들이 이제 로드맵에 구체적인 그 아이템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있는 아이템에 대한 1년간의 업무 실적을 전부 기록으로 정리해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받은 기록이 한 2,000쪽 정도 되는 그런 기록들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 전부 기록 평가를 해서 혁신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제도도 존재했었다. 그래서 기록관리 혁신은 로드맵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고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평가 제도 등을 통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소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진희 선생님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기록 혁신 중에 가장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는 대통령 기록의 이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이관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직후에 그 기록 이관의 정신 그리고 기록 이관을 위한 대통령 비서실의 정말 희생적인 노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결국은 대통령이 모든 업무를 제대로 혁신하고 그래서 기록으로 남게 하고 남은 기록을 시스템을 포함한 체계를 설계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긴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기록제도 등의 그 제도를 만들었고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고 그리고 대통령 기록을 이관하고, 이것에 의해서 전 정부는 아니지만 기록관리가 어떤 체제와 어떤 사이클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사실을 보여줬어요. 물론 그 안에 미진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기록 이용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완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전부 통탄해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이른바 유출 사건의 근저적인 원인이 되니까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실명을 제가 거론하면 항상 곽건홍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리 전문위원제도 관철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곽건홍 연구관은 개인적으로는 국가기록원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고민이 되시는, 우리 또 사석에서는 선배니까 제가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시 대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강남터미널로 내가 기억을 했는데 정말 늦은 밤에 개인의 인생의 고민 그리고 사회적 과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항상 사회적 과제에 복무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전에 내려가서 해당 직무를 맡고 전문위원 배치 부분을 관철을 시켜냈죠. 저는 이제 우연인지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는 연구년에 나가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기록의 이용 그 서비스 체계가 완비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이제 예견을 한 거죠. 곽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관리 과장으로 계실 때인데, 그래서 외국으로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주머니에 저랑 국제 전화를 한 기억입니다. 속주머니에 사표를 항상 쓰고 대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좀 말하자면 비제도적이랄까 비과학적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항상 방패막이 역할을 했고,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저희는 그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제 기억에 저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사흘은
대통령 비서실에 가 있거나 혁신단에서 회의를 하고 있거나 정부혁신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거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로드맵 만들 때요,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을 집에를 안 들어갑니다. 한 10여 명.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로드맵 작업을 할 때는 모 컨설팅 회사에 계신 전문가들이 저희랑 같이 밤샘 작업을 해줬고요. 휴강을 할 수 없는 강의는 로드맵 작업을 하다가 옷을 갈아입고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호텔로 들어오고 이런 생활들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곽 선생의 선택이나 참여정부에서 로드맵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저는 정확하게 개인적 희생이 각오가 돼 있었던 상태라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은 정치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의 일심보다는 기록관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문화가 적어도 그 시절에는 팽배히 있었다. 근데 올해가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맞는 시기고 또 한 번의 또 다른 차원의 기록관리 혁신을 꿈꾸는 시절인데, 정말 과연 우리 개개인이 또는 어떤 집단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옳은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와 함께 일했던 시절 같은 그런 그 행위를 하고 있느냐. 세계일보에 기록이 없는 나라와 같은 시리즈가 구상되고 있느냐. 뭐 이런 지점들이 좀 저 개인을 포함해서 조금 반성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그 선거 시절만큼이나 중요한 시절이라고 봐서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 현실 가능한 정확하게는 의미 있는 투쟁이죠. 싸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시작할 시점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오늘 토론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강력하게 하게 되죠. 네. 안 변호사님도 뭐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아직 그런 뜻 아닌가. 예. 지금 뭐 김기환 교수님이 한참 선동을 해놓으신 판이어서 뒤를 잇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이영기 선생님하고 결혼식장에서 오면서 비슷한 얘기를 버스 안에서 하고 왔습니다. 올해가 대단히 중요한 해인데 기록관리에 관계되는 학회라든가 뭐 협회라든가 개인들이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걱정하면서 왔거든요. 돌이켜보면 저희가 이제 2004년부터 사실 기록관리, 오늘 다루고 있는 정부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화된 것인데, 이게 다른 거에 비하면 한 1년 이상 늦은 거였죠. 그래서 정부혁신지방국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의 로드맵이 완성되고 이제 정책화 단계, 실천 단계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전문위원회를 만드는데 들어갈 사무실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상민 박사, 이경영 선생 이런 분들이 저 정부청사, 이청사의 지하에 있는 이발소에서 우리가 상점을 차리고 혁신위원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인데 이제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발이 시려서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었는데도 하여튼 꿋꿋하게 일들을 이제 하셔가지고 조그만 그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때 뒤늦게 들어가 보니까 혁신위원회는 우리를 위한 예산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것이 자꾸 지체되고 그 지체되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열리는 3자 조정회의를 통해서 자꾸 이제 총무비서관, 주로는 이제 총무비서관 부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이 되었거든요. 끝내는 이제 대통령 기록을 이관하면서 이용 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이제 끝을 맺고 말하는 이제 그런 그 경험을 우리가 한번 다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밖에서는 2013년 체제를 이제 고대하고 있는데
과연 2013년을 맞을 때 우리 기록관리계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할 것인지 그것에 관한 준비가 우리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원래는 마무리 발언 쉽사는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발적 마무리 발언이 돼가지고요. 시간이 조금 진행된 것도 있고 또 내년에 할 일도 좀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돌아가면서 선생님들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생각은 했습니다. 과거에 어땠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언제든 또 이렇게 기회가 있을 거고 이미 문건으로도 사실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정리한 문건에 보면 상당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영 선생님 또 논문도 썼고 저도 뭐 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건가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의 성과 한계 분명히 있습니다. 평가는 또 저기도 많이 해놓은 부분들이 있고 다만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쭉 해온 저기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썼던 것 같은데 그 위로부터 이렇게 개혁하는 것에 어떤 한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래로부터 뭐 하는 부분에 어떤 집행력이나 이런 부분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덫을 쳐놓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기록관리를 갖다가 이렇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 개혁할 것인지 민주화시킬 것인지를 사실은 기록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학계나 뭐 시민단체나 뭐 이런 시민사회에서 과거에 참여정부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좀 더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거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기록관리 혁신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을 포함하는 전체 사회에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제안을 드리면 21세기의 어떤 시민사회의 기록관리 로드맵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일들이 좀 먼저 이렇게 진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대통령 기록 이관 문제가 나와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잃어버린 기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그런 이제 일정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 보고서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지원이 자리를 잡았을 때가 이제 2005년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2003년, 4년 이때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좀 누락된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몇 명이 이제 부처를 나눴죠. 너는 어느 부처 갖고 너는 어느 부처 갖고 행사별로 나누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당시에 청와대 직원이 파견 와 있는 직원이 이제 자기의 고향 이제 친정으로 부처로 돌아가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청와대에 있을 때 그 보고 받을 때 당시 혹시 서랍이나 가방에 넣어놓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부처로 이제 그 행사가 있으면은 그 부처에서 그 문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이제 지금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 한 몇 개월 만에 발굴한 기록이 한 6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기록들입니다, 다. 종이 기록들에서 이거를 그래서 막판에 그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스캔해가지고 PDF 데이터로 이제 스캔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지원 안에 있는 과제에 다시 배치시켰던 것이죠. 근데 이때는 노 대통령께서 가급적이면은 이지원으로 기록을
남겨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지원으로 기록을 집중시켜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정말 뭐 고생은 기억이 나고요. 저는 주로 통일부 맡았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통일부 맡은 건 아니고 아무튼 통일부를 맡았었는데 그 통일부 맡아가지고 이제 이미 가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화해가지고 사정하고 그래서 이제 광화문 청사까지 가가지고 문건 받아오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걸 스캔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뭐 그런 일을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기록 유출 사건 났을 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요즘도 하여튼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 지시를 받아서 이제 일을 했는데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이제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 제가 가끔 이제 사석에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 중에서 제일 민감한 기록이 인사 기록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앞에 있는 분들 중에 적어도 2분은 인사 파일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일을 하신 민간인들도 인사 검증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아래도 있습니다. 지금 충청도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근데 그게 개별적으로 파일천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이 막판에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수석이 이 기록은 도저히 못 넘기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게 다른 기록은 다 넘기겠는데 이 기록은 도저히 못 넘기겠다고 수석이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공식적인 보고가 아닌 다른 손으로. 근데 노 대통령이 그날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지는 모르는데 공식적으로 다른 기록이 넘어가기 전에 트럭을 불러가지고 국가기록원이 미리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2007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2월달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관이 됐는데 인사기록은 딴소리가 나올까봐 미리 넘겨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인사기록 관리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게 계속 남아있습니다. 대통령 지정기록은 묶여갖고 남아있는데 이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 거기에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면 본인도 모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민간인 삭제하냐? 아닙니다. 얘기가 좀 긴데 정상적인 전혀 수사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들.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면 뭐 국세청, 국정원, 검찰, 경찰 뭐 이런 주로 기록들 그리고 이제 평가한, 검증한 기록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2가지 정도 보면 얼마나 이관을 철저하게 했느냐. 그게 개인의 뜻은 아닙니다. 참 뭐라면 청와대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기록 관리에 대해서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 거예요. 제 평가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속된 표현으로 이게 뭐 순간 내지는 빨아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참여정부 국가기록관리 혁신이나 대통령 기록관리 법 만들고 제도 만들고 그런 절차하고 그런 철저한 이관을 하고 한 거는 순전히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많은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힘을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있었던 부서에서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대통령이 직접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입니다. 강력한 가장 큰 상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6.2 지방선거 이후에 이른바 친노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이제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 걸 보고 그거를 이제 같이 실현해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였냐면 이른바 대화록을 남기는 거죠. 이게 뭐 언론에서는 뭡니까 사관제 운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제일 처음에 시작한 자치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유명해진 게 지금 박원순 문지양 유명이 됐지만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거 이제 여기 안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서 면담을 하고 나올 때 보니까 직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 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냐면 그거 기록을 남기기는 했는데 이거를 공개하기는 싫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형식은 가져왔어요. 남겨야 될 건 같아. 그럴 것 같은데 그 기록을 왜 기록을 남기는지에 대한 가치가 감정이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른바 정치적으로 그거를 주변에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체적인 현실 자체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껍데기만 배웠지 내용적으로 배운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몇 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또 하나의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로드맵 만든 게 이제 2004년 말, 그리고 2005년도 초반, 그리고 2005년도 말에 이제 로드맵을 기본적으로 채택을 했는데도 그때 얘기했던 많이 뭡니까? 제도적 측면, 뭐 시스템적인 측면, 뭐 프로세스적인 측면, 뭐 이런 많이 논의했던,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획기적이고 발전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한 5년이 넘었고 지금 막 6, 7년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 오프라인 시대의 100년과 온라인 디지털 시대의 1년하고는 거의 비슷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7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마치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못하는 걸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논리 좀 있거든요. 우리 내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불행하다. 저는 이렇게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길은 명백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거를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만 딱 한 번 해보는 거. 이를테면은 기록관 유형에 따라서 기준 관리를 해보는 거. 이걸 아무도 지금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더군다나 기록 생산 시스템 체계에서 한번 해본 거. 이거는 사실은 그게 이제 잘 발전되면은 이른바 기록 속성 관리 같은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는 곳이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이런 차원이 들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만큼 그만큼 굉장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있으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점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 마무리 얘기라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김익환 선생님 말씀하신 게 발끈해가지고 국가기록원 행정단치고 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막 격하게 발언하고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록원은 상대가 아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거리에 두고 대척점에 두고 걔네들을 대상화시켜서 볼 그런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기록원 밖에 있는 우리들과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동지적 관계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하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서로의 공통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비판과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그런 차원의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국가기록원 되게 씹어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국가기록원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국가기록원 사람들로부터 공공의적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록관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런 만큼 정교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끊임없는 주장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기록관리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선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 시작했던 말에 이어서 마무리는 감사와 희망으로 하고 싶은데요. 감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기록관리에서 계속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데는 여러 분들한테 느낀 그 감동 때문이었어요. 청와대 비서실에서 처음 프로젝트 할 때 거의 마이너스 통장 몇천만 원을 만드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도 했었고요. 또 옥인동에 따로 방문해서 계셨던 분이 옆에 계시고, 거기에 이제 곽건호 선생님, 이영남 선생님, 설문환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 저 봤고요. 그 다음에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작업할 때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의 모습, 아까 뭐 싸우는 얘기 좀 했는데요. 전 봤어요. 그 회의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관철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전날 밤 10시, 11시에 모이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작전 회의를 좀 하시고 다음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막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선생님은 좀 소리 좀 지르시고 어떤 선생님은 좀 말리는 신용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관찰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승희 선생님 오늘 이제 귀국하시는 날인데 뭐 이승희 선생님이나 여기 이영학 선생님이나 여기 계신 안병호 선생님, 김익환 선생님 모두 다 저는 존경합니다. 그때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과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혁신 로드맵 작업할 때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경원 선생님이 그 2004년도 했던 연구 용역의 시스템 내용을 알고 있으니 로드맵 작업 꼭 해라 자꾸 전화하셔서, 사실은 저는 이제 문과 쪽 선생님들하고 일해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로드맵 작업을 하러 왔는데 팀원들을 소개를 시켜주는데 정영란, 윤여현, 남경호, 마원준, 황영경, 김자경, 임선아 이렇게 7명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유효영 선생님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막 졸업한 학생들이 로드맵 작업을 하겠다고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아, 이거 국가지대사 아닌가? 이걸 만드는데 갓 졸업생들을 모아놓고 하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되더라고요. 아까 일주일 뭐 합숙한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7년쯤 지나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대학원생 분들도 계신데 갓 졸업한 분들이 그렇게 차출이 돼서 그런 일을 할 영광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은 들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정말 다들 이렇게 조각조각 알고 있는 지식이긴 하지만 어떤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협업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었구나.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열심히고 다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동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각의 기관에 가서 열심히 하고 이제 계신 거라고 보고요. 이경훈 선생님은 로드맵 작성을 하는 단 꾸려놓고 일본으로 가셨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이제 강호철 선생님이나 김득중 선생님이나 이상민 선생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 모든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시스템 이제 구축을 잘 해야 되는데 큰 회사들은 이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핸디소프트나 한국문헌정보기술에서 주로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현창 사장님, 그때 이제 박석훈, 그때 이사님이었고 임종철, 그때 처음에 과장님이셨나?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일을 해주셨고요.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대통령 기록관 시스템 만드는 과정에서 핸디소프트의 모 군과 한국문헌정보기술의 모 양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거기서 만나서 그런 뭐 재밌는 일도 있는 와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아마 굉장히 다들 사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양사에서 헌신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도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그때 정인호 비서관님이 아주 유명한 주례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4가지 기록의 속성, 진본성, 무결성, 용감하고 신뢰성을 들어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라. 그런 축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이제 2005년도 7월에 처음 이제 기록 연구사들이 그 혁신의 그 힘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때 로드맵 작성했던 분들도 기록 연구사 대부분 들어가셨는데요. 이제 한 6, 7년 되면서 최근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초기에 들어갈 때 그 기록 연구사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관에 들어갔는가 하는 그 마음가짐을 요즘에 그 대학원생들은 잘 짐작을 못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다른 기회라도 좀 역사의 한 부분으로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노력했던 결과인데 어쨌든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많이 후퇴했던 모습도 본 것 같아요. 제가 뭐 모처를 통해서 이렇게 얻었던 그 자료를 보면은 이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문서관리 카드에 기록관리 속성부를 삭제한다. 뭐 이런 식의 이지원 그 메뉴 개편안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기도 해서 그게 이제 정권 초기에 되게 이제 좀 서운하고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이제 감사와 희망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그 희망 부분은 서울시 시장님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기록 관리에 대한 요구나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데자뷰가 막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앞으로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펼쳐 보이고 제대로 더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선생님 참여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뭐 다른 분들 총중에서 다 느끼셨겠지만 사실 참여정부 시대의 국가기록관리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강렬한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대통령 기록 유출 사건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이런 것들은 또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상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재임 기간 중에 굉장히 탄핵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치적으로 많은 곤경에 처해졌던 정권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기록 관리를 강조했던 거, 중시했던 거, 너무나 아까 조영선 선생님이 일화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했던 데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에서 오는 어떤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 차원에서의 기록 관리 또 무슨 정책이든 다 이제 이른바 메이저 언론에서는 다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일하고 있는 거에 내용도 달리 해석하고 사실이 왜곡되어지고 이럴 때 역사적 평가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20년 뒤건 30년 뒤건 그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신문에 의해서 신문도 아닌 신문 언론도 아닌 언론에 의해서 재단될 수 없다. 그래서 공정한 역사 평가를 위해서라도 기록을 관리하고 남기고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더 투철하지 않았냐. 사실 국민의 정부의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사실은 권력의 힘의 문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정부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한 정권의 경우 기록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섬세하게 감수성 있게 이렇게 정책화시켰던 거에 반해서 그 반대의 경우들의 경우는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나 오늘날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나 자신의 힘을 믿고 이 기록 관리나 기록 보존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그런 어떤 역전된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강한 정부를 원하느냐, 약한 정부를 원하느냐, 우리가 또다시 약한 정부를 원할 수는 없겠고 그런 방향은 옳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록 관리와 기록 보존에 투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정부가 다시 탄생되기를. 그래서 과거의 노무현이 아니라 새로운 작은 노무현들,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분들이 새롭게 국가의 기록 관리를 또 한국의 기록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안병호 선생님이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친 짓이었던 거죠. 그런 미친 짓을 하면서도 행복해 하셨고 또 보람도 느꼈고 희생을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감동을 만들어내는 기록 관리.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결국은 기록 관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뭐 이관 목록을 만들고 뭐 서고 관리를 하고 어쩌고 공개 심의를 하고 하느라고 다들 현업에 힘들겠지만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감동의 역사의 일부라고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른바 국가기록원 간혹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록관리가 정치적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는 아예 논의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 홈페이지였나요? 거기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기념 전시회가 있다. 가서 보자. 그랬더니 그런 거는 정치적인 어떤 편향적인 어떤 그런 것 같다. 댓글에. 그래서 조심합시다. 뭐 이런 댓글이 한번 달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속으로 슬펐거든요. 이게 왜 정치적인 거냐? 또 우리가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냐? 대한민국의 기록 관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다. 시민민주주의가 이루어낸 성과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자각이 없어서는 우리가 과연 기록 관리를 대한민국에서 과연 실현해낼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정부 끝에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을 빨리 털어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자부심을 오히려 더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3주기 만에 처음 우리 기록학계에서 이런 모임을 가져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돌아가셨을 때 작은 비석이라도 우리 기록인들의 이름으로 작은 비석이라도 세워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었는데요. 오늘 좀 뒤늦었지만 오늘 이렇게 모여서 서로 생각과 또 경험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동안 알게 모르게 꿈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토론자 선생님 여러분들 또 방청객 여러분들 발언하실 기회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준비를 좀 알차게 해서 청중과 발표자들의 격이 없는 토론과 새로운 구체적인 어떤 논의들을 모아가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이 박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한 가지 오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기록 관리가 지금 정리하시는 것처럼 밑으로부터의 어떤 기록 관리의 길, 그게 이제 공공 영역이 아니라 시민이라든지 뭐 민간 기록의 어떤 영역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국본원 선생님이 뭐 그게 하여튼 작은 아카이브스 뭐 이런 식의 어떤 길이 앞으로 이제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의 아카이브의 어떤 길, 그게 이제 공공의 어떤 영역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이제 실제로 국가기록원입니다. 국가기록원인데 국가기록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기록 관리 발전 방향이라든지 나아갈 길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회에서도 2009년에 너무 국가기록원이 지금 행정의 영역, 소위 말하면 행정자치부의 어떤 영역에 이제 포괄이 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뭐 이제 조직부터 아니면 뭐 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부분부터 너무 행정직의 어떤 관할이 되고 그래서 이 정면에 학회에서 국가기록원장과 대통령 비서실 기록관을 만나서 한번 이제 우리가 뭐 선언서를 발표하려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해서 뭐 선언서를 발표하지라는 그런 하여튼 이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현재에서 와서 보면은 그런 어떤 흐름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것이 현재는 더 제가 생각에는 지금 활동의 어떤 이제 흐름을 보면은 국가기록원은 내가 생각에 현재 기록관리 프로세스 중에서 내가 봐기로는 보존 기간 정도만 설정을 하고 나머지 영역들은 전부 오히려
지금의 행안부에서 많이 관리하는 그런 예전에 사무관리 규정하는 대로 그런 식의 어떤 행안부에서 이제 국가기록원을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예, 아까 김희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왜 이 무렵에 하나는 이제 국가기록원 예전에 정부기록보존소하고 정부기록보존소하고 이제 국사편찬위원회하고 합쳐가지고 하나는 위원회안, 하나는 국가기록청의안 해서 이 안으로 백서에 보면 제시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행정자치부 당시에 그 이제 장관과 타협을 해가지고 제2안으로 국가기록청의 안까지 타협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왜 2005년 4월 7일에 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었는가. 그게 굉장히 우리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에 이제 어떤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될 때 또 하나의 어떤 정부기구의 개편 문제가 당연히 얘기가 될 거거든요. 그럴 때 국민의 정부에서도 한번 시안으로 정부기록보존소하고 국사편찬위원회하고 그 당시에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됐습니다만 정신문화연구원하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청이라고 하는 시안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이따가 뭐 제시만 됐다가 아니 많았지만 구체적인 논의도 안 나고 많았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충분히 그런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논의 과정이 혹시 그것이 우리 앞으로의 조직기구의 어떤 개편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뭐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일일 것 같아서 그 경과에 대해서만 잠깐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분석이 있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김익환 선생님이나 안병호 선생님이 사정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작은 광고에 하여튼 1000가지 소리가 됐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란 이안 그렇게 안을 만들었었더랬어요. 근데 어떤 것도 이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안이 완전히 확정되려고 하면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안 두 개는 공식적으로는 정부혁신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승인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절차까지는 거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안이 더 낫다. 이란보다는 이 안이 현실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판단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였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거는 당장 대통령께 보고 드릴 때는 안 하는 게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청와대 총무비서관, 업무혁신비서관, 기록관리비서관 쪽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이제 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관심은 이제 시스템 프로세스 이런 쪽에 관심이 가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기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기록관리를 혁신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안까지 이제 기구 개편안까지 포함을 했었던 것인데요. 국편의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내부에서 일하고 있던 이제 공무원들은 꼭 그러했던 거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국편 내부는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저희가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하겠다라고 이제 대통령 앞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 이상으로 뭐 발전돼서 그 토론이 되거나 결정될 기회는 없었던 말이죠. 그 뒤에는 그 문제는 이제 논의의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기구 문제는 이제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빼고 로드맵을 좀 수정을 한 거죠. 그 수정하는 기간이 여러 달 걸렸는데 사실은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행자부 쪽에서는 뭐 자기들이 좀 뭐 승리했다고 할까요? 우세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우리는 사실 좀 이제 기운이 좀 빠진 상태였었고 약간의 그 이런 정책이 비슷한 게 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래서 이제 로드맵을 다시 손질해서 문서 이제 그 결제 개통을 따라서 대통령 결재를 받았죠. 그게 아마 9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 결재는 하셔서 확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국무회의에 이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국무회의 석상에 제가 보고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보고했을 때 어떤 장관 한 분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도록 하면 회의 석상에서 토의가 제대로 안 될 걱정, 이제 그런 염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의를 좀 제기하셨어요. 그거는 사실 대통령 보고 드릴 때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장관이 이제 하신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이미 결제한 사항인데 국무위원들께서 주지하시고 아니면 실천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의지를 심어서 말씀을 이제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실천의 의지는 강력하게 갖고 계셨는데 기구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 보고드렸을 때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신들 그 민간인 학자들의 힘 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사실 기구 문제의 핵심은 우리 저희 이제 뭐 2000년대 이후에 기록 관리와 관련된 어떤 문건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때 국가기록연구원에서 이렇게 이제 정책 제안을 한 문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도 그 전에 책에서도 쓰고 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 현재의 그 구조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 유출과 관련해가지고 국가기록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고발하는 정도의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을 했죠. 그러한게 나올 수 있었던 건 결국에 그 조직 문제가 기록원이라는 조직이 관료체계 안에서 특히 행정자치부 당시에 그런 안에서는 그런 구조를 담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기록청 안도 사실은 그런 데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위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다시 위원회냐, 이것은 물론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담보되는 구조가 있지 않는 한 기록관리가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뭐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죠. 뭐 마찬가지겠지만 국가기록원위원회가 또 이렇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흔들리는 구조들을 보는 거나 이런 것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꼭 위원회 구조가 아니더라도 어떤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관점은 사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아카이브가 그러한 어떤 독립성이 보장되는 조직이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였죠. 조금 미진하다 싶으시면 언제 한번 두 분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약속했던 시간보다 한 40여 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자들 한번 옷도 맞춰 입었습니다. 요새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문화제에서 긴급 공수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또 더 다른 모습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기획 토크쇼는 제2회 1회? 앞으로 계속 할 건가? 아무튼 긴급 만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